확실히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 전 이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3개월 사용차인 현재 이마입니다. 어느 정도 메워진 게 보이시죠? 저는 20대 때 탈모와 기름진 두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탈모약 먹으면서 발기부전도 겪었고 이런저런 탈모 샴푸를 쓰면서 속아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샴푸와 의약품 성분들을 분석하면서 저만의 완벽에 가까운 정답을 찾았고 그 방법을 약 7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이 됐는데요. 예전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머리숱이 적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남을 위한 탈모 예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녹시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거고요. 미녹시딜을 바르면 모낭 주위에 혈관이 확장되고 모낭의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영양소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뿌리가 굵은 나무가 더 견고하듯이 머리도 훨씬 덜 빠지고요. 결과적으로 머리 자라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에는 보통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액체에 점성을 더해줌으로써 약이 모낭에 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점성이 있다 보니까 두피 끈적임이랑 가려움, 피부 자극이라는 성가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떡져서 오히려 두피 상태가 안 좋아지고 머리가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성두피이신 분들은 이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미녹시딜을 써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로게인폼입니다. 거품 형태라서 프로필렌 글라이콜 없이도 두피에 약성분이 잘 침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다만 일반 미녹시딜보다는 살짝 비싸다는 거.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식빵이나 맥주 또는 전자담배 액상에도 함유될 만큼 널리 쓰이고 안전한 물질이에요. 특히 피부에는 보습 효과와 수분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성두피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 성분이 함유된 일반적인 미녹시딜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탈모 샴푸. 탈모 샴푸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샴푸나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샴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위한 머릿결 샴푸와 두피를 위한 두피 샴푸가 있어요. 머릿결 샴푸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는 수분 증발 차단제가 포함되는데 흔히 컨디셔닝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분이 두피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수분 증발 차단제라는 건 말 그대로 두피와 머리카락의 얇은 막을 더 씌우는 것이고 그래서 모낭을 막죠. 두피를 씻어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진다? 즉 두피에는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샴푸 또는 집에 있는 아무 샴푸나 쓰면 보통 겪게 되는 증상이 반면에 두피 샴푸는 두피를 씻어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분 증발 차단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살짝 뻣뻣해질 수는 있긴 한데 두피가 훨씬 쾌적하게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남성분들에게는 두피 샴푸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세정력이 너무 세서 오히려 두피를 바짝 마르게 하는 두피 트러블을 유발하는 샴푸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주시면 좋고요. 본인에게 맞는 적당히 강한 세정력의 샴푸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을 추천해 볼게요. 두피 샴푸와 머릿결 샴푸의 딱 중간에 있는 샴푸가 라보에이치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머릿결에도 무난하고 두피에도 무난하죠. 바꿔 말하면 지성두피가 쓰기에는 세정력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샴푸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가 써도 잘 맞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머릿결 샴푸 쪽으로는 펜틴이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펜틴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라보에이치보다 높은 세정력을 가지고 두피 샴푸에 가까운 제품으로는 아로마티카 티트리, 청미정 검은색, 라우쉬 초록색, 그리고 제가 자주 추천한 호크니 샴푸도 여기에 속합니다. 미녹시딜과 샴푸 얘기를 한 김에 재밌는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6년에 있었던 실험인데요.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군에는 샴푸를 3분간 방치 후에 헹구는 방식으로 머리를 감고 미녹시딜을 쓰게 했고요. 대조군에는 샴푸를 바로 헹궈내는 방식으로 머리를 감고 미녹시딜을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간 경과를 지켜봤더니 두 집단 모두 모발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미녹시딜의 힘이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헹군 그룹보다 3분간 방치 후 헹군 그룹의 모발 밀도 증가량이 2배는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대로 된 두피 샴푸로 머리를 제대로 감고 완전히 말린 뒤에 미녹시딜을 뿌린다. 세 번째, 핀주베이. 제가 단언컨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이 왜 좋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남성형 탈모의 약 80%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축소시켜서 탈모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남성들은 몸에 남성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약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복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이 성기능장애나 우울감, 머리멍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있었죠. 반면에 최근 출시된 핀주베는 먹는 탈모약 효과의 90%를 발휘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시켰습니다. 현재 저도 쓴 지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적어도 성기능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요. 효과도 상당히 좋았어요. 먹는 약은 전신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핀주베는 모낭의 남성 호르몬만 국소적으로 조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요. 조금 과장하자면 인류가 만든 탈모약 중에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핀주베랑 미녹시딜 둘 다 두피에 뿌리는 건데 뭘 써야 될까요? 네, 둘 다 사용해도 됩니다. 핀주베를 먼저 뿌리고 그 후에 미녹시딜을 쓰면 돼요. 정확한 사용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핀주베 공식 사용법이 도포 후 6시간 동안 머리를 감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핀주베가 두피 흡수되는데 6시간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핀주베를 뿌리고 6시간 뒤에 미녹시딜을 바르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번거롭잖아요. 6시간 간격 재가면서 약을 도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도포법은 5분 간격을 두고 바르는 겁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동물 실험에서 핀주베를 도포 후에 5분이 지나면은 거의 다 동물 피부에 흡수되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아직 인간에게 적용한 임상 실험은 없지만 어쨌든 동물 실험에서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핀주베 도포 후에 5분 정도만 지나도 미녹시딜을 도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5분 간격으로 발라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두피 샴푸로 머리를 3분간 방치하여 감고 잘 말린 뒤에 핀주베를 뿌린다. 그리고 5분 뒤에 미녹시딜을 뿌린다. 끝. 그 외에 탈모 영양제, 탈모 샴푸 또는 두피 토닉 이런 것들 다 무의미하고요. 특히 먹는 탈모약은 어렸을 때부터 먹기에는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딱 3가지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한 달 예산은 핀주베 5만원, 미녹시딜 2만원, 샴푸 5,000원, 한 달에 약 75,000원이 소요돼요. 하지만 미녹시딜은 하루에 2회가 아닌 1회만 뿌리거나 핀주베도 좀 더 덜 뿌리는 방법을 쓰면은 한 달에 약 4, 5만 원 정도면은 효과적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지